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2일 만에 내란 수계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름 아닌 윤석열 본인이 몰락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사건 조작 날조와 무마 등 불법을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해왔던 윤석열이 정치판에 뛰어들어 손쉽게 대통령이 되었고, 권력욕만 있을 뿐 국정운영 철학과 역사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커녕 무능무지한 행태를 반복한 채 권세만 누렸습니다. 그러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겁박하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하며 결국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 정권이 집권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되짚어보며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헌재의 파면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2022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전 비용으로 밝힌 469억 원에서 계속 예산을 추가하며 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용산 이전에 사이비 천공이 개입했다는 무속 의혹까지 불거지며 명분 없는 졸속 이전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권력구조의 세판짜기를 단행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하나는 정보부처 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 특히 윤사단을 대거 등용하며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도어 스태핑에서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외려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고, 검사가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인 양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친윤계 의원들을 바지사장 삼고 국힘 당무에 개입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국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물러난 뒤 윤석열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이라는 구시대적 발상과 더불어 문정부의 K방역 대안이라며 내세운 과학방역은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배치를 소홀히 하며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참사 6일 만에야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하는 데 그쳤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먼저 윤석열은 여름 휴가를 이유로 당시 미국 의회의 1인자이자 의전서열 3위였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의 만남을 패싱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이후 40분의 전화통화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겠다며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정작 현지 교통체증 문제로 추모를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교통 문제와 상관없이 조문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천공의 무속 조언을 받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조문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미국 순방 중 미국 의회를 향해 욕설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정상회담으로 또다시 외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NS에 유출된 100여 건의 미 국방부 기밀 문서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3건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2건은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으로 얻은 정보로 작성된 것이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한국 정부 내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의혹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문제였음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던 최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고, 이후 2024년 청문회를 통해 윤 정권의 수사 외압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부실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부대 시설과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며 윤 정권의 무능함이 부각되는 등 나라 망신을 얻고 말았습니다.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며 재계 총수들까지 동원해 5천억의 혈세를 투입하고 해외 순방까지 다녔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기 나흘 전인 2023년 11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한 한인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을 불러놓고 한가하게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소주와 맥주를 합친 폭탄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엑스포 유치 참패 후에는 민심 달래기 일환으로 부산에 간 윤석열은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함께 떡볶이를 먹는 먹방까지 연출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대기업 총수들의 시간을 허투루 쓰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친일파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실례로 2023년 3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배상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또 2023년 8월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를 두고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 이력을 지적하며 이전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친일파 뉴라이트 강정애를 보훈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하고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흡사한 내용이 기술됐습니다. 이외에도 R&D 예산 삭감과 잦은 해외 순방으로 인한 막대한 예비비 지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름만 민생토론회일 뿐 지역별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이자 사전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 민생 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875원 가격표가 붙은 대파를 두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시정을 요구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 R&D 예산 복원을 외쳤던 카이스트 졸업생과 의료정책 문제를 읍소했던 이면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이 입틀막을 당하므로 윤 정권의 독재적 양상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선포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포항 영일만을 두고 돌연 석유가 있다는 브리핑을 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등 어떠한 명분도 전략도 없이 정책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일파적 정책은 24년에도 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 합병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키옥시아 대주주인 한국 SK 하이닉스를 설득해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라인에 대한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노골적으로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일본 정부를 두고 한국 외교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또 지하철 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독도 지우기와 더불어 일본의 사도강산 문화유산 등재에도 용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한 대한민국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백혜룡 경정과 수사팀을 외압했다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2의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9월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명태균을 통한 윤석열, 김건희의 국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3개월 뒤인 12월 3일 윤석열은 충암파 김용현을 필두로 군을 동원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집권하는 동안 발생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으나 시간상 다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윤 정권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 부재로 터무니없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추진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윤석열의 친일파적 사고방식과 역사의식 부재로 일본에 대한 굴종애교와 한국 내 친일파 뉴라이트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무능, 무지, 무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무속을 벗어나지 못해 국정운영 혼란과 외교안보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들과 연관된 불법적 사건 사고의 외압을 행사함으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 정권의 문제로 인한 국내외적 정책 실패와 전국의 불안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미국 포브스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GDP 킬러로 악평하며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에 대한 대가는 대한민국의 5,100만 명의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자칭하며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홍보했던 윤석열로 인해 외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됐기에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경제성장과 회복에 박차를 가할 새로운 민주정부가 조속히 들어서기를 고대해봅니다.